2014년 12월 18일 경기도 광명시에 처음 등장한 가구 공룡. 매출로 치면 55% 정도 줄었고, 주말이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고 차가 밀리니까는 여기다 사람을 받쳐놓고 그걸로 가요. TV에서도 국내 가구 시장이 죄다 망할 거라고 입을 모았다. 이케아 상륙이 코앞에 다가오도록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영원할 것 같았던 가구 공룡 이케아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이케아가 가구 공룡이라 불렸던 이유, 가구업계의 판도를 180도 바꿨기 때문인데요. 옛날 옛적 이케아가 없던 시절엔 가구 하나 사려면 가구단지라는 곳에 가야 했죠. 그게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비싸디 비싼 가구를 사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가구단지에 가서 하나하나 발품 팔며 직접 가격을 비교하곤 했는데요. 부르는 게 값인 견적, 매장마다 다른 가격에 지친 소비자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북유럽 감성 뿜뿜하는 이케아 쇼룸에는 큰 가구부터 작은 인테리어 소품까지 몽땅 전시돼 있었고요. 구매를 강요하는 사장님 없이 마음껏 제품을 볼 수 있었죠. 게다가 직접 조립하는 것만 감수하면 가격까지 파격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신참이 등장하니 기존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는데요. 서울 대표 가구거리는 불이 나게 갖가지 할인에 폐업 정리까지 내걸었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만 갔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케아 광명점은 진출 첫 해에 당시 업계 예상치인 2천억을 훌쩍 넘긴 3,080억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케아의 무자비한 습격은 오히려 국내 업체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구업계 1, 2위였던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대형 직영 매장을 잇따라 오픈했고요. 이케아의 저가 공세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용을 썼죠. 많은 사람들이 이케아가 한국 가구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훈훈한 평을 내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쭉쭉 성장한 이케아는 팬데믹 때 집구 수요가 확 늘며 매출 정점을 찍는데요.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지만 정점 이후로 슬슬 하락세를 보이더니 몇 년째 매출은 6천억 원대에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영업이익. 23년에 88%나 급감한 뒤로 회복하나 싶었지만 또다시 41%나 줄어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케아가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가격입니다. 엥? 가성비의 대명사 이케아가 가격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의 인식에 이케아는 가성비 공식은 깨진 지 오래인데요. 사실 이케아는 직접 DIY 하는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이 먹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젠 배송, 설치, AS 등 각종 서비스를 전부 다 해주는데도 이케아보다 저렴한 가구가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됐죠. 뭐 아직까지 파격적으로 싸다면야 귀찮지만 차 끌고 가서 살까 싶겠지만 이젠 집 앞, 아니 집 안까지 완전한 가구를 배송받는 시대니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라는 겁니다. 퇴근하고 힘들게 육강 렌치 3시간 돌릴 힘이 없다. 게다가 이케아 가구를 똑같이 모방한 저렴이 브랜드들도 수두룩한데요. 이케아도 상당 부분을 다 OEM을 해요. 근데 이 OEM 공장들이 또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따로 또 판매를 해요. 근데 이케아보다도 저렴해요. 굳이 이케아 매장 가서 왜 사겠어요? 원래는 저렴한 가구 사는 거지. 유사한 제품들은 원래는 넘쳐나고 한국 가구 브랜드들이 또 품질을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낀 상태가 된 거죠. 사실 가격보다도 더 큰 문제는 가구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의 집입니다. 오늘의 집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저가 올린 인테리어 사진이 쭉 뜨는데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보러 직접 이케아에 갔던 시절을 지나 이젠 어플 하나만 키면 휘황찬란한 온라인 쇼룸이 펼쳐지죠. 심지어 같은 집 구조를 가진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하면 태그를 타고 곧바로 구매하기도 하는데요. 스마트폰 안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체험한, 경험한 이미지를 직접 보고 굳이 매장에 안 가도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케아가 추구하는 테마 쇼룸 제안의 메리트가 깨져버리게 돼요. 이에 이케아는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계룡점 출점 계획과 평택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계획을 싹 다 철회했고요. 오프라인보단 온라인을 강화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특히 신경 쓴 게 이케아 크리에이티브인데요. 이게 뭐냐면 웹사이트나 앱으로 가상의 집에 가구를 배치해보는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근데 이거 오늘의 집에도 있지 않아?
또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도시명 소형 매장과 팝업 스토어를 출점시키고 있는데요. 회심의 일격이 바로 지하철로 통하는 이케아 강동점이었죠. 근데 이 강동점 오픈하고 말이 많았는데요. 이 인근에 일본판 가구 공룡 니토리, 일룸, 모던하우스, 다이소가 몽땅 몰려있거든요. 이케아를 둘러보다가 주변 매장으로 빠질 위험이 커 위치 선정이 아쉽다는 평이 따르고요. 팝업 스토어 전략 또한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접근성보다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장에 와서는 구매 확정만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설득하는 건 늦은 거죠. 지금 온라인집이나 다른 브랜드들은 다양한 콘텐츠로 이미 고객들 설득해 놓은 상태에서 온라인상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힘인 거죠. 인플루언서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무신사죠. 옷도 마찬가지. 옷도 사실은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게 사이즈 문제 그리고 어울림 문제였는데 무신사가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트렌디한 스타일러들한테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게 했잖아요. 이케아도 이케아 가구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가성비, 배송, 설치, AS로 무장한 가구업계 사이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케아. 편리함은 기본, 가성비는 필수인 시대에 이케아는 과연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한 끗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